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세계 군사 질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미국의 자리를 한국이 위협하기 시작했다. 펜타곤은 최고 전문가 앨런 매튜스를 파견했고 그가 목격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의 모든 상식을 뒤엎었다. 이것은 새 역사의 시작이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다. 아메리카노 한 잔, 국방 뉴스 체크, 그리고 펜타곤으로 향하는 출근길. 20년간 첨단 무기 체계를 연구해온 내게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어야 했다. 매튜스 회의실로 와보게. 해리슨 과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기밀 표시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농담이지? 내 손에 들린 보고서는 믿기 힘든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F-35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의 KF-21로 갈아탔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프랑스까지 미국산 방어체계 대신 한국의 철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이게 단발성 사건이었다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18개월간 비슷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이라고? 그 삼성나라 말이야? 내가 10년 전 방문했을 때는 우리 무기 시스템 도입하려고 애쓰던 곳인데 믿을 수 없었다. 세계 방산시장 그래프에서 한국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우리 미국은 하락세였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그들의 무기 시스템이 가격과 성능 모두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DARPA에서 10년, 국방부 첨단기술평가국에서 9년을 보낸 내가 이런 변화를 놓쳤다니. 아니, 무시했다.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만 경쟁자로 여겼으니까. 이건 다 복제품이겠지? 우리 기술을 베낀 거야?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합니다. 그들의 AI 기반 전투 시스템과 드론 군집 기술은 솔직히 우리보다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국방장관이 들어왔다. 앨런, 상황 파악했나? 네, 장관님.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방위 산업을 위협할 리 없. 지금은 추측할 때가 아니야.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이건 단순한 수출 경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다.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세계 1위 방산국의 자리가 위태로워졌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나는 그 위협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러 가야 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여권을 꺼냈다. 한국이라. 그들이 정말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말도 안 돼.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머릿속은 복잡했다. 20년간 쌓아온 내 전문성과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흔들릴 리가 없다. 틀림없이 과장된 보고서일 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내가 보게 될 것들이 단순한 기술적 경쟁이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의 대변역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것을.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첫인상은 의외였다. 터미널은 미래적이었고 입국 심사는 얼굴 인식으로 몇 초 만에 끝났다. 내 기억 속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는데. 앨런 매튜스 씨 맞으신가요? 이정훈 중령입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내게 다가왔다. 그가 국방부 대외협력단에서 나를 맞이하러 왔다고 했다. 네, 반갑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시내를 좀 둘러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일정은 여유롭게 잡아뒀으니 서울 시내를 보여드리죠. 공항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이정훈 중령이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터치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전기차가 조용히 불을 켜고 문이 열렸다. 자율주행 모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편하게 대화하시죠. 이런 시스템이 상용화됐나요? 작년부터요. 서울 시내는 이제 대부분의 차량이 자율주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내가 상상했던 한국과 달랐다. 도로변에 모든 가로등과 신호등에 센서가 달려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AR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인프라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아직 계획 단계인데요. 이정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필요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죠. 차량이 강남 지역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건물 외벽에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들은 AR 글래스를 끼고 가상 콘텐츠와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중령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런 기술력으로 군사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나요? 내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우리 군사 기술의 핵심은 미래 도시와 같은 통합 시스템에 있어요.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내가 알던 세계와는 다른 곳에 온 것 같았다. 펜타곤에서의 브리핑은 한국이 무기만 잘 만든다고 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첫날의 관찰 내용을 기록했다. 한국은 단순한 방산 강국이 아니라 미래 기술 전체를 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내일 평택 기지에서 실제 무기 시스템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이미 우려가 된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뒤처져 있을지도 모른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10년 전 방문했던 그 한국인가? 내일은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아침 일찍 평택 기지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머릿속은 어젯밤 본 서울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이정훈 중령은 오늘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오늘은 우리 주력 무기 체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KF-21 전투기, K9 자주포, 그리고 현무 미사일 시스템을 차례로 볼 예정입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활주로에 서 있는 전투기였다. 미래적인 디자인의 KF-21은 F-35를 연상시켰지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이게 그 유명한 KF-21이군요. 솔직히 F-35의 아류작처럼 보이는데요. 이정훈이 웃으며 말했다. 가까이서 봐주시죠. 가까이 다가가니 전투기 외피에 특수 소재가 사용된 것이 보였다. 조종석 내부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첨단 디스플레이로 가득했다. 이건 완전 독자 개발 플랫폼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물론 드론 수험과 연동되는 AI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가격은 F-35의 60%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본 K9 자주포는 더욱 놀라웠다. 자동 장전 시스템과 AI 기반 표적 식별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게 전부 국산이라고요? 라이센스 생산이 아니고요? 초기 모델은 외국 기술 협력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들은 100% 국내 기술입니다. 현무 미사일 시스템은 더 충격적이었다. 무인 발사 플랫폼과 초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 정도 정밀도면 원하는 건물의 특정 창문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휘 통제 센터였다.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AI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다. 미국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 않나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이미 몇몇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었다. 처음엔 복제품일 거라 생각했던 내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평택 기지를 나오면서 이정훈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죠? 우리는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라 효율적으로 모든 자원을 집중했을 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이끄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일정은 미사일 시험장과 드론 개발센터 방문이었다. 이정훈 중령이 아침 일찍 호텔로 마중 나왔다. 오늘은 좀 더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악지대였다. 해안가 시험장에는 발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관측소에서는 여러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시험하나요?
현무사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800km, CP 오차 1.5m 이내의 정밀 타격 시스템이죠. 800km라고요? 그건 MTCR 규제를. 작년에 미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요. 시연이 시작되었다. 발사된 미사일은 바다 위로 날아가 25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 관측소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이 표시되었다. 이 정도 정밀도는 미국도 이제 겨우 실전 배치 단계인데. 이정우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이미 2년 전부터 배치 중입니다. 다음은 드론 센터로 가시죠. 드론 개발 센터는 더 충격적이었다. 수십 대의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정찰과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었다. 드론 군집 기술은 DARPA에서도 아직 개발 중인데 이건 실제로 배치된 시스템입니다. 이미 휴전선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운용 중이죠. 믿기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실 단계인 기술들이 여기서는 이미 실전에서 운용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이어서 들은 이야기였다.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원자력 추진 전략 잠수함 프로젝트도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전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다. DARPA에서 우리가 아직 시뮬레이션만 돌리고 있는 기술들이 여기서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이정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했죠. 미국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로 속도가 느려진 것 아닐까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정말로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날,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방공 시스템 통제센터로 향했다. 이정우는 오늘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오늘 보여드릴 시스템은 우리 방위 체계의 심장부입니다. 보안 게이트를 여러 개 통과한 후 지하 벙커 같은 곳에 도착했다. 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진 상황실에는 30여 명의 작전 요원들이 근무 중이었다. 이곳은 한반도 전역의 방공 시스템을 통제하는 철매 통합 방어망의 중심입니다. 작전 책임자가 시스템 시연을 시작했다. 갑자기 화면에 적색 경보가 떴고 동시에 자동화된 목소리가 들렸다. 위협 탐지. 북부 공역 침투 물체 식별. 대응 시스템 가동 중. 불과 0.1초 만에 시스템이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작전 요원의 확인 없이도 자동으로 요격 시스템이 가동되는 모습이 화면에 표시됐다. 잠깐, 이건 자동화된 건가요? 인간의 최종 결정 없이?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사시엔 인간 결정 지연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0.5초 이내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AI가 자동 대응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윤리적 논쟁 중인데 우리에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서울까지 도달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통합 감시 시스템이었다. 인공위성, 레이더, 지상 센서, 해양 감시망이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시스템은 한반도 주변 1000km 반경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바닷속 잠수함부터 우주 궤도의 위성까지 모든 것을 추적하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AI 예측 분석 시스템이었다. 적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공격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이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전장 AI군요. 미국도 이 수준은 아직. 이정우는 조용히 덧붙였다. 현대 전쟁에선 이미 일어난 공격에 대응하는 것보다 일어날 공격을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알던 세계 최강국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과연 펜타곤의 시스템은 이런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넷째 날, 이정우는 의외의 제안을 했다. 오늘은 군사시설이 아닌 강남 한복판에서 또 다른 국가 경쟁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하자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다.
건물 외벽의 디스플레이에는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가 상영 중이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고 있었다. K-팝이 무기 판매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정훈이 카페로 안내하며 말했다. 문화적 영향력이 국가 브랜드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는 방산 제품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죠. AR 메뉴판이 테이블 위에 자동으로 표시되었고 로봇이 주문한 음료를 가져왔다. 폴란드가 우리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한 배경을 아세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 드라마 팬이었습니다. 그가 본 드라마 속 한국의 이미지는 미래지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였죠. 말도 안 되게 들렸지만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었다. 국가 이미지는 신뢰와 직결되고 무기 구매는 궁극적으로 신뢰의 문제였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문화와 기술을 함께 수출합니다. 드라마, 음악, 음식이 먼저 가고 그 뒤에 자동차, 전자제품이 따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 제품이 수출됩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 이어졌다. AI 레스토랑, AR 쇼핑 경험, 로봇 배달부가 자연스럽게 도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다. 미국은 무기를 따로 팔려고 했죠. 우리는 이미지를 팔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무기도 함께 납품합니다. 한 건물에 들어가자 대형 미팅룸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한국 방산 기업과 외국 바이어들의 상담이 진행 중이었다. 저들은 누구죠?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입니다. 어제 K-팝 콘서트에 참석했고 오늘은 방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죠.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신뢰를 구축한 뒤 그 토대 위에 방산 수출을 올려놓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우린 왜 이런 접근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정훈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요. 후발주자는 항상 더 창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경기도 북부의 군사훈련장 방문이었다. 이곳은 한국군 특수부대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했다. 오늘은 우리 기술이 실제 전투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특수부대원들이 전투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첨단 웨어러블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저 장비는 뭔가요? 증강현실 전투 시스템입니다. 병사들의 생체 신호와 주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전술을 제안하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다. 특수부대원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내가 본 미 특수부대 훈련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의 움직임은 더 빠르고 정확했으며 팀워크는 완벽에 가까웠다. 이건 엘리트 중의 엘리트군요. 더 놀라운 건 병사들과 AI 시스템의 협업이었다. 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AI가 새로운 전술을 제안하고 병사들은 즉각 이를 실행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였다. 미군 특수부대조차 이런 호흡은 못 맞춰요. 어떻게 이런 훈련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항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일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매일이 실전이고 실전이 훈련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특수부대 지휘관이 다가왔다. 그는 40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베테랑 전사의 그것이었다. 우리 부대는 북한 특수부대와 실제로 여러 번 교전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기술과 전술을 극한까지 발전시켜야 했죠.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겨 지휘관의 설명을 더 들었다. 한국군은 이론이 아닌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장비와 전술을 발전시켜왔다고 했다. 미국은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우리는 한 곳에서 70년간 적과 대치해왔습니다. 집중의 차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다. 한국군의 실력은 단순히 첨단 장비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정신, 훈련 방식,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건 미국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론적 우수함을 추구했지만 그들은 실전에서의 생존을 위해 진화해왔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워싱턴 둘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보낸 5일이 마치 5개월처럼 느껴졌다.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 이건 단순한 출장 보고가 아니었다. 미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국방부에서 온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장관님이 바로 보고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 차 안에서 얼른 넥타이를 메고 노트북을 꺼내 최종 슬라이드를 점검했다. 펜타곤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역력했다. 내 보고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앨런, 솔직하게 말해보게. 얼마나 심각한가? 깊게 한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몇몇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발전 속도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5년 내에 전반적인 군사기술력에서 우리와 대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내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KF-21의 기동성과 비용 효율성, AI 기반 방공망의 자동화 수준, 드론 군집 기술의 실전 배치 상황.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동안 그들은 실용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론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실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20년을 들여 개발하는 시스템을 그들은 5년 만에 만들어 실전에 배치합니다. 합참의장이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예산을 더 투입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고개를 저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 자체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관료적 절차와 완벽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은 위협 앞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관이 다시 물었다. 그래서 자네의 제안은? 미국은 이제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방식에서 배우고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속도와 실용성, 우리의 규모와 자원이 결합된다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많은 저항이 있었다. 특히 방산업체 대표들은 한국 기술은 미국 기술의 복제품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내가 가져온 증거와 데이터 앞에서 그들도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틀 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포괄적 군사협력 체결을 발표했다. 우리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후에선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한 달 후 내 사무실에 한국방위산업청에서 온 제안서가 도착했다. 차세대 무기체계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다.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었다. 내가 이끄는 미국 팀과 이정훈 중령이 이끄는 한국 팀이 공동으로 AI 기반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불과 몇 주 전 나는 한국을 삼성 나라로만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선생님이 될지도 모른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가르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배워야 할 때다. 겸손은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자격이다. 가장 조용한 나라가 가장 미래를 준비한 나라였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었다. 프로젝트 승인 버튼을 누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이것은 미국의 패배가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